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은 영화 오늘 밤 이 세계 아니 이거 보면서 할게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너무 기네요. 너무 길어요. 마이너스 1점. 네. 자, 오늘은 리뷰도 리뷰지만 리뷰는 짧게 하고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 영화에 반하였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고 어렵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제가 일단 먼저 이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본 로맨스, 멜로가 제 주전공입니다. 주전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뭐 실제는 아니지만, 제가 일본 멜로 로맨스는 정말 좋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일본 학원물이에요. 뭐 요즘엔 아니지만. 이런 드라마를 특히 남성분들은 쉽게 보지 못하고, 좀 오글거려 하는데 제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르를 잘 보곤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 영화는 술술 잘 읽혔어요. 잘 봤고 피식피식거리는 제 리액션도 보셨겠지만 설렘도 분명히 느껴졌던 것 같고 두 남녀 배우가 너무 잘생기고 예뻐서 그런 감성을 더 잘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밋밋한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이 일본 영화가 많이 흥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물론, 과거에 코로나 시대 전에 뭐 흥행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왜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다고. 어쨌든, 그걸 느끼기 전까지는 왜 이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지? 좀 의문이 드는 영화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러한 로맨스나 멜로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 흥행판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화가 좀 밋밋했지만 그래도 일본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런 영화 참 좋아해요. 그 달달하고 성격이 그렇지 못하니까 영화에서는 그런 걸 계속 바라나 봐요. 거기다가 학원물까지도 들어가 있잖아요. 본격적인 학원물이라기보다는 좀 데이트 성격에 가깝지만 뭐 보면서 비슷했던 느낌으로는 너의 치장을 먹고 싶어 였나요 제목이? 그 작품하고 흡사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데이트하는 느낌이라든지 파란 하늘이라든지 교복 입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자, 그러면은 장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영화의 최고의 장점은 사실 두 주인공인 것 같아요. 남자 주인공인 미치에다 슌스케와 여자 주인공인 후쿠모토 리코. 네, 맞죠? 이 후쿠모토 리코는 최근 일본 영화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좀 알고 있었는데 이 남자 배우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남자가 봐도 그 어떤 아이돌 느낌이 나면서 또 순수한 느낌을 주는 그런 배우라서 너무 예쁘게 잘 봤고 이 두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외모 가지고 판단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뭐 잘생기고 예쁜 애들만 뭐 로맨스 하는 거 아니고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대중 영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쁘고 예쁜 사람들이 예쁜 사랑을 하니까 장점으로 그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낱 뭐 대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치에다 슌스케 토오루가 표정 짓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머리카락이 가려져서 표정이 잘 드러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라 그럴까 울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표정들을 가끔 지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순수하게 보였던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잘난 척한 남자애는 남자도 싫어. 근데 오히려 좀 순수하게 다가오는 남자는 보기가 좋단 말이지. 그런 느낌을 잘 살려냈던 것 같아요. 미치에다 슌스케가. 여자 배우는 좀 단발머리일 때와 긴 머리일 때가 있었는데, 전 단발머리일 때가 훨씬 좋더라고요. 긴 머리가 가발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단발머리가 상당히 잘 어울렸고, 특히 제가 지금 보고 나서 이틀이 지난 시점인데, 머리에 계속 남는 거는, 둘이서 학교에 교실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이제 대사를 주고받는 신이었는데, 그때의 후쿠모토 리코가
굉장히 이쁩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남자보다는 여자를 더 보게 되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데이트하는 모습들도 보면서 외출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 감성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클리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일본 감성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좀 정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나레이션이라든지 조금 희뿌연 어떤 색감이라든지 그리고 각져 있는 일본 건물들이나 차 같은 거 그리고 교복 학교 제가 아무래도 이 학원물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대만 학원물도 보고 한국 학원물도 보는데 한국 대만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조명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도 일본 감성이 듬뿍 드러났던 건 아무래도 조명이 그런 일본의 특유의 느낌을 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머리 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반 갈라져가지고. 대부분 배우들은 다 그 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다르게 더벅머리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막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만든 그런 서태웅 같은 머리를 하는데 뭐 그런 차이들도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가 일타 스캔들인데 일타 스캔들도 학원물 소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거든. 뭐 카메라 탓도 있고 뭐 촬영 탓도 있고 조명 탓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탓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몫할 것 같아요.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교복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야사시 느낌, 여자친구는 조금 발랄한 느낌,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이 영화에 반했냐를 얘기하기 전에 아쉬운 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 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팬분들은 이 얘기가 좀 달갑게 안 들리시겠지만 뭐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같이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본 작품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본 감성을 나타내려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들어가길 마련인데 그걸 클리셰라고 하죠. 근데 이번 영화도 클리셰가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로맨스 작품들을 보면은 병이 무조건 나와요. 병. 태양의 노래도 병이 있었고요. 1리터의 눈물, 뭐 러브레터는 아예 병이 아니라 죽었죠. 바로. 너의 초장을 먹고 싶어.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모든 남녀 주인공들이 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사실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하는 것도 싫을 정도예요. 이번 영화도 그런 걸로 장치를 마련해놨다. 슬픔의 장치를 마련해놨다. 아, 요런 점이 아쉽죠. 다른 영화를 봐도 비슷하니까요. 근데 이번에도 병에 걸렸고 그게 주요 소재이기 때문에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이 있죠. 먼저. 그래서 그 동력으로 끌어가는 영화이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소재가 흔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병만 돌려가면서 주인공이 바뀌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뭐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일반 대중분들은 이런 것들이 또 병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영화를 안 좋게 보신 분들한테 제가 조금 설명 아닌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판타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판타지야, 판타지처럼 포장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작품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피식 웃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이건 판타지구나 그렇게 인식하시면 훨씬 더 영화를 보기 편합니다. 뭐냐면 주인공 마오리가 일어나서 이제 벽을 보면서 벽에 적혀있는 자기 글귀들을 보면서 노트를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마오리가 그림을 밤에 그리는 씬인데 그 장면을 보면은 아 이게 판타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밤이잖아요. 밤은 어둡죠. 저 미술학도거든요. 애니메이션과 나왔어요. 그림을 그리려면 밝아야죠. 왜 밝아야 되냐? 사물을 제대로 보고 그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밝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아니, 그려야 돼요. 근데 달밤에 비치는 달밤에 달빛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판타지죠. 그것만 봐도 이 영화가 방향이 극도로 현실적인 영화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평점을 보다가 그 댓글을 보다가 안타까운 게 이런 영화는 개연성을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연성을 따질 영화들은 따로 있어요. 뭔가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뭔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영화들은 개연성을 따지지만 일본의 어떤 이런 영화들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이단 말이에요. 그런 판타지 영화에 개연성을 따지는 건 참 웃긴 일이죠. 이 영화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달빛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처음부터 나와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번 영화가 판타지 같은 이야기라고도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분이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수근 서장훈 씨가 나오는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오신 분을 사연을 들었는데 비슷하신 분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영화가 더 개연성을 따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현실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고통스러울 것 같다. 어,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이건 판타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영화를 보시면 좀 더 마음 편히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화적인 완성도로 봤을 땐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본의 로맨스들을 참 많이 보는 편인데 이번 영화는 좀 더 큰 사건이 없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영화들이 소소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긴 하지만 이번 영화는 제일 큰 사건이 뭐였을까를 떠올려 보면은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소풍 갔을 때 중간에 잠을 청한 거?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도망치던 그 모습 외에는 큰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둘이 사랑하고 데이트하는 씬이 대부분이어서 갈등이 그렇게 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화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은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인데 이 두 주인공은 갈등이 그려지지 않았어. 대부분 이해하고 넘어가는 쪽이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착한 영화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둘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더 컸고 오히려 그 배경적인 사건들이 더 있었지 둘의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큰 사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영화를 조금 밋밋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왜 여러분들은 이 영화에 반해왔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일단 1차원적으로는 당연히 미치에다 슌스케와 후쿠모토 리코가 이 영화에 반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이라면 그리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반하고 백이겠습니까? 남자가 봐도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생긴 정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다가 잠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의 기무라 타쿠야가 될 수도 있겠다. 최근에 본 일본의 가장 잘 나가는 배우 중에서 탑급이었어요. 뭐 어쩔 때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했는데 또 어쩔 때는 훅 들어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미치에다 순스케가. 당연히 그런 걸로 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후쿠모토 리코도 처음에 제가 라이브 하면서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그때는 별 감흥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있어요. 뭔가 조여정 씨 같기도 하고 막 엄청 미는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매력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보호해주고 싶고 두 배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이 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채널 이름이 뭡니까? 지금 해석왕 고테일이잖아요. 해석을 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잘생겨서 여러분들이 좋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영화가 여러분들의 어떤 가슴을 후벼 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제나 메시지가 상당히 요즘 세대들한테 먹힐 만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영화를 책임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지만 5명의 캐릭터로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은 토루, 그리고 한 명은 마오리, 그리고 한 명은 와타야 이즈미, 그리고 토오루 누나, 토오루 아빠. 이 5명이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둘이 반할 수밖에 없는 성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과거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책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물이 2명, 바로 주인공 2명이고요. 책임을 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바로 이즈미, 토루 누나, 토루 아빠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나 같은 경우는 토루 엄마가 죽어버리면서 토루 누나가 살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소설을 쓰고 싶어서 나가게 됐죠. 그러면서 토오루를 책임을 못 집니다. 아버지도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망가 버린 게 된 거죠. 그때 토오루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한 일이야. 나는 그걸 응원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소설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놀랐던 장면. 서류에 보면은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는 소설이 있었죠. 그것은 자기의 삶에서 도망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소설을 쓴다고 했지만 몇 년 동안 쓰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은 살면서 도망치고 있다는 장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한테도 얘기해요. 아버지는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누나하고 토르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책임을 지죠. 도망갔던 사람이 토르 누나에게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한다는 행위, 바로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거든요. 내 잘못을 인정한다. 누나도 마찬가지죠. 누나랑 이즈미랑 나중에 돼버린 토르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조작하는, 일기를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책임을 다하려고 해요. 도망간 것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이즈미는 뭐냐? 이즈미도 토르의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슬퍼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일기도 감추고 모두 감추고 다 막 청소를 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야 다시 고백을 하죠. 내가 너에게서 토우루를 뺏어갔다고. 그때 이제 책임을 지는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다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도망치고 싶을 때 영상 안 올리고 편집 안 하고 막 그래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군데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 영화에서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안식이 오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주인공을 보면은 계속 책임을 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갈등이 없잖아요. 여자는 병에 걸렸지만, 그리고 장난으로 이 남자애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끝까지 기억하려고 했고, 그래서 기록을 했고, 매일 아침마다 그 번거로운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데이트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실을 몰랐고 장난으로 고백을 했음에도 책임을 지고 연인이 되고 좋아하고 계속 그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즈미에게 행동들을 부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계속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기억해야 되는 사람과 잊혀져야 될 사람, 기록해야 되는 사람과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계속 엇갈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당황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죠. 이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토우루가 죽어버립니다. 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의 장치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은 살아나지고 있고 한 사람은 죽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책임을 확실하게 지거든요. 물론 책임을 지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사귀어서 결혼해서 애 낳고 끝까지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은 그 책임을 마무리 짓던가. 근데 그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이 영화나 소설이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완벽한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그런 점은 죽음으로써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좀 아쉽지만, 뭐 일본의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장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당황스러운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주인공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사회에서, 삶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을 은연중에 반성하게 되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사랑 영화로만 본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갑작스럽고 웃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장치로, 영화적으로 여기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들여다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구나, 근데 그게 좀 당황스러울 뿐이구나 라는 걸로 좀 어레인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구나. 힘들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힐링하셨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얼빠가 아니라 저도 얼빠가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더 좋아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 별점은 인스타 혹은 왓챠피디아 그리고 키노라이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헬스 광고 테일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